먼저 구하고 그 번호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배웠던 if 함수는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두 가지를 정한다 그러면 얘는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할 때 쓰는 게 choose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3번에 들어가 있는 유형 문제에 보면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수식을 이해하고 작성해 보세요. 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라. 그래서 얘가 추주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와요. 추주와 미드. 미드는 우리가 뭐 하는 줄 아시죠? 그럼 우리는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값이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인데 얘가 추주 함수를 쓰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1일 때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그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해야 될 게 선택 번호를 미드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하시고 mi 하시고 미드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추주 함수를 이제 앞에다 넣어주시고 선택 번호를 구하고 추주 함수를 넣는 거예요. 1일 때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이렇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주 함수가 나오면 항상 선택 번호를 구하고 그 선택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주민번호에서 8번째 하나를 구해서 그 값이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 자, 미드 넣어주시고 마법사 불러내시고,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A381 넣어주시고, 오 대표 뒤에 분 왜 안 오세요? 몰라요? 자, 기억하실 게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 의해서 뽑힌 것은 문자라는 것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번호가 이렇게 나왔으면 추주 함수 넣어주시고 CHO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시고 밸류 1에 갖다 놓으시고, 이제 1일 때 남이니까 여기다 남 쓰시고, 2일 때 여 쓰시고, 3일 때 남, 4일 때 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으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실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시험 요일을 계산하래요. 자, 시험 일자가 있어요. 시험 일자에서 해당 요일에 해당되는 요일을, 시험일에 해당되는 요일을 시험 요일에 표시하세요. 자, 일요일이 1번 방식, 어제 공부했던 위크데이에 의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구할 때 방법 1이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1번, 월요일이 1번이 들어가는 건 2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일에 해당되는 번호를 1번 방식으로 구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7번일 때까지 해야 될 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크데이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시험 일자에서 방법을 2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줘요. 그러면 그 숫자 값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추주함수에 들어가서 1번일 때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1 또 쓰셔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개의 번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데 7번까지 요일을 넣어주시고
요일을 채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주함수는 번호를 구하고 1번일 때 뭐 할 거야, 2번일 때 뭐 할 거야, 번호에 따라 해야 일을 하는데 얘는 지금 7번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7번까지를 넣어주신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1번 방식으로 구할 거여서 W2 넣어주시고 위크데이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시리얼 넘버는 시험 일자가 되고요. 방법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은 1번을 쓰시거나 생략 가능해요. 우리 생략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1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주 함수가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끝번호가 몇 번인지 기억하셔서 그 번호까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얘는 7번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넣은 다음에 추주 넣으시고 CH하고 추주 넣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얘는 1부터 쓰셔야 돼요. 1, 월탭, 화탭, 수탭, 목탭, 금탭, 토탭 하고 탭키로 내려오시는 게 더 편해요. 마우스보다. 그리고 확인으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해서 그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야 1위는 최에서 2위는 우선 나머지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입니다. 하고 추주와 랭크를 이용해서 이 시험 성적에 따른 순위를 구하는데 큰 수의 1등을 구하는 거예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에 의해서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랭크 EQ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은 0 생략 가능해요. 정답엔 다 생략되어 있지만 생략하지 마세요. 그래서 순위를 채워보시면 이렇게 1등부터 5등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등수가 5등이에요. 그래서 얘는 1등일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최우수. 2등은 우수. 나머지는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3등, 4등, 5등. 그러니까 3번, 4번, 5번에 공백을 넣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추주 함수를 앞에다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 최우수, 2일 때 우수, 3일 때 공백, 4일 때 공백, 5일 때 공백까지 끝번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5일 때 공백을 넣는 작업을 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면 1등의 최우수, 2등의 우수, 나머지는 공백이 채워지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주 함수가 나오면 항상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시고 그 선택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랭크 EQ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랭크 함수 실행해 주시고 자, 인수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 인수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 인수는 방법인데 이 문제에서 뭐하라 했어요? 큰 수의 1등. 순위는 점수가 높은 것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0번을 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끝번을 보셔야 돼. 아, 끝번이 5번이구나. 그러니까 1번 최우수, 2번 우수, 3번 공백, 4번 공백, 5번까지 공백을 넣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추주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최우수, 우수, 우수 탭, 공백 탭, 공백 탭, 공백 탭 이렇게 5번까지 공백을 넣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추주 함수는 쉽죠? 이 확률이 50%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의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70점 이상이면 미, 60점 이상이면 양, 60점 미만이면 가로 표시를 하세요. 추주와 인티저의 플러스 1에서 가
양미, 우수, 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거기 보면 인티저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인티저는 작은 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10으로 나눠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를 제거를 한 다음에 제거를 해서 그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해서 가 양미 우수수 이 의미가 지금 뭔지 모르겠죠. 자, 여기 한 사람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성적이 지금 66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등급이 뭐예요? 66점이면 양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일단 10으로 나눠요. 나누기 10을 하면 6.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인티저를 취해서 작은 정수를 만들어서 소수점을 잘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60점대에 해당되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60점대에 이걸 채워서 내려가 보면 이 사람은 90점대, 이 사람은 50점대, 이 사람은 70점대, 그리고 내려가요. 그러면 80점대가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1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점수가 10점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점을 맞은 사람은 이 사람은 1점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 0점이 맞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0이 나와요. 0이. 그럼 우리는 0점이 나온 사람은 가를 줘야죠. 1점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20점을 맞았으면 2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0점이 나오면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100점이 나와요. 100점.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10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가지를 표시를 해야 돼요. 점수를 10으로 나눠서 10점대, 20점대, 30점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10점대 가, 20점대 가, 40점대 가, 10점대, 20점대, 30점대, 40점대, 50점대 가죠. 60점 양, 70점 미, 80점 우, 90점대 수. 근데 여기 100점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2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0점이 들어오면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주함수 때는 0일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번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추주함수는 1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번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수가 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점수를 우리가 쭈르륵 해서 100점까지를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의 점수대가 여기가 0점부터 10점까지 총 몇 개가 나와요? 11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 이 사람은 가. 그러니까 여기서 수, 우, 미, 양, 가. 그러니까 여기 50점대부터 여기까지가 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가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양이 하나, 미가 하나, 우가 하나, 수가 둘이 나오는 거예요. 점수의 분포를 10으로 나누어서 소수점을 자르면 그럼 우리는 가가 6번을 쓰는 거고 양, 미, 우, 수 총 11개를 써야 돼요. 근데 추주함수는 1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0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에서 더하기 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선택번호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이 번호가 더하기 1로 해서 처리하니까 번호가 이제 1번부터 이렇게 번호가 1번부터 되잖아요. 11번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좀 약간 이 어거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번서부터 가가 7번에 양 이렇게 넣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예. 그럼 여기 지금 25년 30번 기출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그럼 이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정확히 텍스트로 된 거를 그 시험장인으로 가져와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는 이건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유형 문제 유형. 근데 여기 보면은 작은 글씨로 25, 35, 24, 30 어디 있어요? 그 유형사 추주 위에 유형사 초록색으로 출제 2에 조그만한 글씨로 왜 초록색으로. 책에 근데 아니에요.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예.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는 시험 보고 그리고 이 값에 따라 추주 함수를 이제 놓으셔서 추주 함수를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 가, 2일 때 가, 3일 때 가, 4일 때 가, 5일 때 가, 6일 때까지 가죠. 7일 때 양, 8일 때 미, 9일 때 우, 10일 때 수, 11일 때 수 이렇게 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하는 작업으로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놓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선택 번호는 몇 번부터 한다? 1번부터 한다. 근데 내가 선택 번호를 구했더니 그 번이 0번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번은 추주함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해서 1번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하지 맙시다. 입력할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나오는 거 보면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 10회 중에서 2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인덱스 함수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범위를 주고 행값을 주고 열값을 주면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해주는 작업을 해요.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자, 인덱스 함수의 의미는 범위를 지정하고 그 범위 안에 행값과 열값을 지정을 하면 그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이 안에서 내가 2행, 2열에 있는 값을 뽑아야지. 그럼 얘가 2,800원이 뽑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내가 범위를 잡았어요. 이 안에서 콤마 2,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2행 2열에 있는 값을 뽑아요. 그러니까 얘는 2,800이 뽑히는 거예요. 이게 인덱스 함수예요. 2,800. 근데 내가 여기서 3행 2열이야. 여기 3을 쓰고 2열이야. 그러면 1행, 2행, 3행이 2열이니까 17,900원이 뽑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덱스는 범위를 주고 행값과 열값을 주면 그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치 함수는 찾으려는 값을 놓으시고 찾을 범위를 놓주고 그 다음에 방법을 넣는 거예요. 방법. 그러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Vlookup, Hlookup 똑같아요. 방법 0은 이따가 저쪽에 올려드릴 거예요.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 이게 Vlookup, Hlookup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일치는 언제 쓰냐면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써요. 근데 얘가 방법이 -1이 하나 더 있어요.
얘도 유사일치예요. 얘는 찾으려는 값이 내림차순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함수의 의미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서울은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죠. 그 값을 찾는 게 매치예요. 매치.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매치하시고 찾으려는 값을 1000원을 지정했어요. 그리고 찾아서 찾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리고 방법은 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1000원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그 위치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매치예요. 그러니까 매치는 위치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 찾으려 몇 번째 쉘이야 하는 이런 위치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매치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뭐고 매치가 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치값은 뭐에 쓰냐면 인덱스 함수의 행값이나 열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인덱스 함수의 행값이나 열값. 근데 제가 어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덱스 함수는 뭘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Vlookup, Hlookup에서 인덱스는 뽑을 범위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치 함수는 뭘로 인식을 했어요? 찾을 범위를 보시는 거예요. 찾을 범위가 매치 범위고 뽑을 범위가 인덱스예요. Vlookup, Hlookup으로 생각하면.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아래 그림의 수식을 참조하여 뭐 작업을 하라 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을 보겠습니다. 수출 총액이 여기 있어요. 수출 총액이. 그 다음에 환율이 여기 있어요. 환율이. 이용하여 환전 총액을 계산하세요. 환전 총액은 수출 총액 나누기 호주의 환율 887이네요. 예. 결과값을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트렁케이션에서 여기 C3에 있는 것을 인덱스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A9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치에 의해서 호주에 해당이 되는 값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와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이 환율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는 문제처럼 풀지 말고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여기가 뽑을 범위예요. 그리고 여기가 찾을 범위예요. 자, 이 안에서 호주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그럼 이 범위에서 호주에 해당되는 환율을 뽑으려고 그래. 그럼 몇 열에 해당이 돼? 삼행 1열이잖아요. 하나, 둘, 셋, 삼행. 열은 하나. 인덱스 함수는 범위와 행값과 열값을 주라 그랬잖아요. 범위의 행값과 열값.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뽑을 범위고 여기가 찾을 범위예요. 근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찾아서 인덱스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 우리는 호주에 해당되는 게 몇 행에 있어요? 3행. 그 다음에 환율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두 번째 있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2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뽑을 범위만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3행 1열에서 뽑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거기 보면 매치 뒤에
2라고 써 있잖아요. 책에 보세요. 그 수식의 2에 보면 맨 끝에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뽑을 열 번호가 2번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인덱스의 범위가 A9에서 B12가 돼 있죠. 여기 A9에서 B12. 얘가 인덱스 범위예요. 이 범위 안에서 1열, 2열에 있는 값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쓴 거고 저는 인덱스 범위를 환율만 잡으라는 거예요. 환율만. 그러면 1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자 여기 국가명이 있는데 이 국가명 중에서 호주에 해당되는 환율을 뽑아다가 수출 총액으로 나누어서 수출 총액을 호주의 환율로 나눠서 환전되는 금액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환전되는 금액을. 자 그러면 보세요. 먼저 매치라는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면 얘는 지금 호주를 직접 썼어요. 우린 찾으려는 값을 호주를 찍을게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호주라는 게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해주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구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얘를 끌고 내려가면 얘네들이 변하면 안 되는 절대 주소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환정 총액의 위치를 뽑기 위한 요 환율을 뽑기 위한 행값을 구한 거예요. 이게 행값이에요. 매치가. 그러면 오려 두고서 이제 인덱스로 들어갈게요. 마법사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식으로 뽑을 범위를 정하시고 아까 매치가 행값이에요. 여기다 붙이시고 번호를 1번을 놓으시면 얘가 867이라는 호주 달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환전 총액을 구한 달러 값이 나오고 수출 총액으로 나눠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수출 총액 클릭하시고 나누기로 환전 총액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의 범위도 따라가면 안 되네요. 절대 주소의 인덱스의 범위도.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채워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정답이 틀렸네요. 인덱스에 그 절대 주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인덱스에. 자, 이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유형이 나오냐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에서는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국가명을 넣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목록으로 지정을 할 건데 여기가 목록이 이렇게 국가명을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 내가 호주를 선택하면 호주에 관련된 뭐 환전 총액을 구하든지 뭐 이런 형태의 작업이 아마 될 거예요. 아무튼 얘 문제는 이게 신경 쓰지 마자. 이 문제가 지금 뭔지를 아시겠죠? 국가 중에서 호주를 찾아서 이 호주하고 같은 줄에 있는 이 환율을 뽑아다가 수출 총액에 나눠서 환전 총액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덱스 매치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매치 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국가 중에서 호주가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능하시고 매치. 마법사 들어가시고요. 찾으려는 값은 호주예요. 찾을 범위는 국가명의 범위를 잡으시고 방법은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채우는 작업을 할 때 얘가 변하면 안 되는 주소예요. 그래서 얘가 절대 주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확인하면 이 범위에서 호주는 세 번째 있어 하고 3을 구했어요. 이게
인덱스 행값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요 매치를 오려 두시고 인덱스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덱스에서 fx 눌러서 들어가시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어레이 로우 넘버 컬럼 넘버 되어 있는 1번 형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범위와 행값과 열값을 누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환율이 있는 데서 뽑을 거야. 하고 뽑을 범위를 B3, B9, B12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로우 넘버에서 컨트롤 V로 아까 매치 값을 했던 걸 붙여주세요. 이게 행값이에요. 매치 값이. 그럼 우리가 뽑을 열번호는 1번이잖아요. 1번이잖아요. 그래서 2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뽑을 범위가 얘를 끌고 내려갈 때 또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얘도 절대 주소예요. 절대 주소.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앞에서 수출 총액 나누기 인덱스에 의해서 환전 총액을 구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아직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문제인데 알고는 가시면 좋을 거예요.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인대체 H 룩업 보겠습니다. 자, 유형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 2에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어요. 그럴 때 지역 코드 표를 이용해서 요금을 구하세요. 아이, 풀기 싫어. 문제는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H 룩업이 인덱스랑 붙은 적이 없어요. 자, 원래는 얘가 매치 함수 문제예요. 자, 볼게요. 뭔 얘기냐 그러면 그 표에서 여기 출발지가 대구예요. 그 다음에 도착지가 천안이에요. 그럼 지역 코드를 이용하여 요금을 표시하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는 지역 코드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은 1번이고 천안은 2번이고 대구는 3번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표에서 서울은 1번, 천안은 2번, 대구는 2번. 서울은 1번, 천안은 2번, 대구는 2번이에요. 자, 대구에서 출발해서 천안에 도착해요. 그러면 대구는 이쪽 지역에서는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천안은 몇 번에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있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3행 2열에서 보면 17,900원이 뽑히겠죠? 그러니까 얘는 H 룩업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매치 함수 문제로 출발지를 여기서 찾아야 천안에 몇 번째 있는 행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도착지가 여기에 그럼 여기서 천안을 찾아야 그러면 열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인덱스 범위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 얘를 찾아서 여기에 있는 대구니까 3을 뽑아다가 행값을 쓰고 H 룩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이니까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천안을 찾아서 천안이 몇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열 값을 쓰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뽑을 범위고 여기가 찾을 범위예요. H 룩업에. 그러면 이 값이 뭐냐 그러면 인덱스 함수의 행값과 열값으로 쓰라는 거예요. 인덱스 함수에. 자, 따라하지 말고 좀 보세요. 먼저 대구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H 룩업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이 대구예요. 얘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예요. 뽑을 범위는 이 행에서 뽑을 거예요. 문자니까 방법을 0을 써요.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요? 3이라는 게 나오지. 3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구는 이 범위에서 세 번째 있다. 즉, 이 범위에서 3행에서 뽑겠다는 행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행값이니까 인덱스를 넣어주시고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행값으로 H 룩업에 의해서 행값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도착지가 1000원이잖아요. 똑같은 작업이죠. 1000원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걸 뽑아다 넣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시고 찾으려는 값이 G12가 아니라 이제는 H12야로 바꾸시면 3행 2열에서 뽑아요 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확인으로 내용을 채워서 작업을 구해주는 작업인데, 실제 얘 같은 경우는 H 룩업이 아니라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대구가 출발지면 여기서 대구를 찾아서 3을 구하고 1000원이면 여기서 1000원을 찾아서 사용하는 매치 함수를 쓰는 문제를 인덱스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인덱스 매치와 맥시멈 함수를 쓰겠습니다. 여기 이름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이 있어요. 여기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세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평균이 가장 큰 사람이 95점이죠. 여기서 얘 95점을 찾아서 이 범위에서 95점이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그러면 요 이름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김영택이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뽑을 범위예요. 뽑을 범위가 뭐라고요? 인덱스 범위예요. 평균값에서 가장 큰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매치 범위로 보시면 돼. 근데 찾으려는 값이 뭐예요? 평균이 가장 높은 사람. 그래서 얘는 맥시멈을 먼저 쓰시고 큰 값을 구하시고 그 값에 의해서 매치에 의해서 가장 큰 값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어. 매치 함수는 항상 세 번째가 방법이 0이 나왔어요. 2급에서는 0을 쓰시고 나가면 얘가 세 번째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행값이에요. 행값. 얘를 오려두시고 인덱스 넣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방식으로 뽑을 범위는 여기야. 매치는 여기야. 열번호는 1번이야 하고 2를 써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김영택이를 뽑힙니다. 자, 여기